네, 안녕하세요. 지지 않는 주식 투자 공차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도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았었고, 그리고 금일 고가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SK하이닉스도 7% 넘게 또 올라와 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제 전일 종가 구간 이탈하고 바닥이 형성됐는지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도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떨어진 탓에 아마 코스피는 솔직히 말해서 금일 저점 구간이 마이너스 2.71%거든요. 아마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진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55라고 숫자로 적혀진 거지만 고점부터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6%나 떨어진 거예요. 그쵸?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크게 낙폭이 확대되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어떤 흐름들이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시장이 떨어졌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또 나갔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후반부에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들 복귀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현재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동 리스크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동 리스크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현재 국채 금리를 흔들 만한 이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FMC 회의록, FMC 의사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8월 말에 어떤 일정이 있다라고 했죠? 바로 잭슨 미팅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8월 달은 그러니까 매년 8월 달에 잭슨 미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잭슨 미팅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냐면 바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조금 안정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도 지금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통화 정책 결국 금리에 대한 영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채 금리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게 사실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뉴스로는 안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제 매년 갚아야 될 이제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부채가 현재 미국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방 정부의 부채도 향후 2030년까지 120% 이상 또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년 갚아야 될 이자만 1경 달러가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국채, 채권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대출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국채 금리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용도가 너무 좋아요. 1등급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낮죠? 대출을 할 때. 그쵸? 근데 만약에 국가의 신용도가 좋지가 않고 부채가 엄청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대출을 했는데 대출이 한 1억 정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다음에 또 대출을 한다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 금액도 작아지고 그리고 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국채 금리가 어쨌든 지금 미국에 대한 부채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안의 자금들, 위험자산 시장 안의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그래서 1% 넘게 프리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AI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성장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하나 보자고요. AI 투자, 자본 공급자에게 달렸다. 뭐예요? 투자금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금리 상승엔 버블 붕괴. 어쨌든 AI 투자가 왜 자본 공급자에게 달렸냐? 결국에는 투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야지만 그 산업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금리 상승엔 버블 붕괴. 그죠? 버블이 왜 붕괴가 됩니까? 더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는 게 많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주담대
받은 것도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용대출 받는 것도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기준금리 하나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회사채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AI 투자는 회사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높죠. 당연히 국채보다 훨씬 높아요. 왜 그렇죠?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계속 올려버린다? 그러면 버블 붕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엄청난 이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FOMC 의사록을 앞에 두고 그렇다 보니까 또 뭐예요? 잭슨 미팅을 앞에 두고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알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 시장은 8월 달에 매년 8월 달에는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 당연히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심하면 조정 장세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어쨌든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방향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FOMC 의사록이나 잭슨 미팅에서도 금리 동결, 그리고 물가는 잡혀진다. 뭐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좋은 발언들이 나온다. 이렇다라면 시장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대로 나올 것이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더 때려버려야 된다. 이렇다라면 시장은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말까지는 항상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시장이 차트상으로 봐도 어쨌든 바닥인 건 맞아요. 지지도 잘 해주고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근데 차트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차트가 다시 우상향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잭슨 미팅에서 FOMC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어떤 흐름들이 또 나와줄 수가 있을까요? 당분간 이 8월 달까지는 개별적인 재료나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면 어쨌든 이제 최근에 강하게 또 반등 나왔던 게 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잖아요. 이슈나 재료들이 있다라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여주게 돼요. 만약에 로봇도 이번에 이슈가 없었더라면 아마 8만원, 9만원 선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이게 연말에 이슈나 재료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흐름이라는 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큰 급등이 나오기는 지금 당장에 힘들지만 그래도 현재 8월 말까지는 박스권 횡보 장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거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쵸?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또 좋은 시기가 찾아올 것이고 9월 달에 시장 상방 움직이게 되면 이 얘기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어쨌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반도체 흐름 봐야 된다. 그리고 프리장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 제가 전일 영상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주로 보여줬었죠? 자, 보게 되면 어쨌든 미장이 상승했던 이유, 결국에는 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스닥을 끌어올렸던 부분들이고, 그럼 반도체 쪽에 수급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프리장에서 올라갔던 것들이 급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힌트를 잡아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움직였죠? 로보티즈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죠. 이 종목들은 보통 어떻게 움직였어요? 오늘 같은 쭉 올렸다 뺐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많이 움직였어요? 코스닥 장세일 때, 분산 장세일 때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프리장에서 움직였다는 것은 정규장에서도 물론 시장의 이슈가 아예 없고 시장 이슈가 자체가 로봇밖에 없으면요. 정규장에서도 로봇이 강세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두 번째, 프리장, 정규장 흐름 체크. 제가 이걸 왜 썼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액침 냉각. 뭐 있어요? 뭐예요? 어쨌든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움직일 거 다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K엔솔이라든지 삼성공주 이런 관련 종목들. 재료나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미리서 안내 드립니다. 보게 되면 8시 반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일단 보겠습니다. 프리장에서 로봇 움직였죠. 그러면 정규장에서는 로봇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코스닥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정규장 쪽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위주의 강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코스피 안에서도 첫 번째로 받은 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관없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뭘 봐야 돼요?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을 봐야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레포트가 있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TSE 아침에 나갔었죠. 얼마에서 나갔었나요? 바로 26만 5천 원에서 26만 8천 원짜리예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흐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드렸고 왜 이런 타점에 드렸는지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26만 5천 원짜리가 이 구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8만 8,500원까지 쭉 올라와 줬습니다. 이런 시장 하락장에서도 9%나 올라와 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 8시 반에 제가 이거 문자를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8시 반에 보게 되면 8시 반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밑에 하단에서 잘 접근을 하셨을 거고, 저도 여러분들 다 이제 진입하셨는지도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도 똑같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진입을 하셨고, 저는 나중에 다 드리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 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좀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한 3, 4% 정도 저도 똑같이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 들어가는 종목들 저도 똑같이 다 들어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선침의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늦게 들어갑니다. 결국엔 높게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높게라도 저도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프리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코스닥 분산장세에서 움직이는 로봇이 프리장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 장세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레포트 나왔던 게 뭐예요? HPSP랑 또 뭡니까? 그리고 TSE. 그렇죠? 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LS, 코스피 장세니까 코스피 노려야겠죠? LS. 여러분 LS 한번 봐보세요. 장 초반에 시장 움직이면서 같이 또 강하게 움직여졌습니다. 그럼 오늘 장 초반에는 딱 요 정도 매매하고 끝이에요. 굳이 잡주를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삼성공조가 어쨌든 이제 액침 냉각에서는 대장이었잖아요. 많이 터져봐야, 자, 상한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보더라도 많이 터져봐야 15억,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HPSP 이런 거 봐보세요. 얼마나 터졌죠? 1분 봉상 기본 60억, 뭐 40억, 50억, 자 50억, 60억 이상으로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의 자금들은 이쪽으로 더 많이 쏠렸다는 거예요. 잡주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확실하게 호가도 잘 채워져 있고 안전하게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주도 종목, 시장에 돈이 많이 쏠리는 종목에다가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아침마다 정리해서 이렇게 또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하면 뭐예요? 이거예요. 똑같이 드리잖아요. 언제? 8시 반에 개장 전에 미리서 잡아드리잖아요. 그쵸? 이거 언제예요? 자, 심택 저번 주에 SPG도 똑같이 나갔었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박스권 행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익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다가 단타하는 방법이 궁금해 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따라하진 못해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배워가신다면 저도 너무나도 좋고 잘 되시는 걸 보면 저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한번 봐보세요. 왜 시장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떨어져도 괜찮은 이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차트가 어쨌든 하락이 나오잖아요. 차트가 뭐 이렇게 지지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라는 법이 있나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지를 잘 해주고 단기 평선 잘 지지를 해주지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너진지, 왜 시장에서 돈이 빠졌는지는 차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로 해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문자 보내드리는 거 한 번씩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공차장에 지지 않는 투자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무료로 신청하기까지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내일은 이제 오전 장 초반까지는 시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과대 낙폭 종목들 안에서 시장이 돈이 쏠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자세하게 문자로 설명을 드리면서 또 내일 또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전략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